요즘에 이거 볼로드 쓰나 이거? 마이크 하나. 반갑습니다. 예. 이게 되는 거가? 되긴 되는 거지. 근데 볼륨을 좀 더 올려줘 나중에. 자, 해설할게 해설. 우리 지난주에 아침 모의고사 봤던 거.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이 문학문수표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9월 16일 이거는 9월 18일 9월 18일 경찰학이라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정답별로 하면 될까? 뭐 경찰학이나 용서법이나 9월 16일에 봤던 시험에 이게 문학문서표가 9월 18일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해설해야 되겠다. 이거 경찰학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번이 이 경찰학이라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은 68%인데 이게 우리 수험고 문학문서표인지 잘 모르겠대야. 일단 해보죠 뭐. 자, 1번에 현행법인 준현행법인요. 자, 기억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틀리죠, 그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니은번에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집자리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 장소로 보아 체포를 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죄라는 지명에 관한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죠? 여기 에만 현행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이제 그 맨 마지막만 딱 보시면 돼요. 기억번은 여러분, 기억번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 염려 있잖아요. 그 윗부분은 오답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 그 윗부분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윗부분에서 뭐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거 막 고민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런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오답을 걸지 않아. 오답을 거는 것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여기 오답을 건다고. 왜 이거는 출제한다라고 했죠? 왜라는 거까지 알면 훨씬 찾기가 쉽단 말이지. 왜 그렇다고 했노? 우리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요건으로. 그런데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학설이 대립이 있다고. 근데 판례는 요건으로 봐.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알고 있는가,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요건으로 보는가, 이것을 묻고자 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학문하고 우리 수업용 공문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답이 걸리는 그 지문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답은 어느 위치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는가 이걸 알고 그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를 풀 때는. 그래, 그런 감이 빨리 와야 돼, 빨리. 근데 그 감이 오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많이 풀어야 오겠지.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아침마다 모의고사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막 있잖아요. 단기 단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한대요. 우리가 했던 거, 오늘 공부했던 거, 아침에 치는 모의고사 같은 거 다 따라하면서요. 저들이 뭐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가 뭐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그 시작했던 것을 이제 따라하면서 말이죠. 이제 좋은 걸 아는 거거든. 막 하면 있으면 따라. 저들이 한 것처럼 시키들. 무려 우리 10년 전에 이 세상 이걸 내다보고 말이야. 그만할게요. 미친 것 같아. 아이고, 욕을 내 계속 술을 먹었더니 힘이 들어요. 화요일 날 여기 한국에 강의를 했거든요. 공무원에 검찰교정로 이쪽에요. 하고 이제 딱 올라가서 딱 우리 그 동창들 밴드를 보니까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장례는 치르고 이제 그 장지는 그 남해에 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 약속 다 취소하고 다시 서울에서 오전 가기 마치고 다시 내려왔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그 갔더니 그 남해 친구들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남해 지금 있는 친구들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술을 먹었죠. 막 마음껏 먹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새벽 차를 타고 올라가기 어렵겠더라고. 또 그냥 술 한잔 된 상태로 또 서울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제 또 이제 그동안에 계속 뭐 보자 해가지고 못 봤던 그 민법 강의하는 그 교수님 있는데 또 보자 해가지고 봐가지고 또 한 잔 먹었어요. 어제는 안주가 좋아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막 먹었어.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 실장, 우리 앰뷸런스 최 술만 한 잔 먹으면 뛴대요. 가슴. 그 내조들이랑 술 한 잔 먹였더니 쌤 심장이 뛰어요. 이게 뭐야? 아니 그래, 내가 보면 술 한 잔 먹어서 심장이 뛴다. 이 양반 미쳤나? 내가 심장이 뛰어요. 한 번 만져보세요. 그래 내 손을 잡고 이제 심장을 만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맥박이 빨라져요. 잡아주세요. 그래 내가 잡아왔더니 맥박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앰뷸런스 채잖아요. 앰뷸런스 채.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못 먹이겠더라고 술을. 자 봅시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합격해가지고 마음껏 잡으세요. 내도 수험생일 때는 그리 많이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마음껏 잡으세요. 거기 니언번까지 다 했고 이제 디귿번이요. 디귿번. 사경관리가 현행법인 인도를 받은 때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더라도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틀리죠, 여러분들. 우리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했을 때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세요. 계속 까먹으니까요.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는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잡고 말고는 지 마음이에요. 만약에 잡았다면 풀어주는 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적시인도해야 돼요. 여기 적시라는 것의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들? 적시라는 것의 의미는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란 뜻이지 시간적으로 집착된 시점은 아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사인이 뭐 미란다 원칙을 어떻게 알아요? 자, 인도를 하면 이제 인도를 받는 수사기관이 그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죠, 그죠? 시험에요. 자, 사인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인도 받을 때라도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립니다. 인도를 받을 때 사이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이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부분은 여러분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해주세요. 답을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보세요. 그다음 리얼번에 이 다액 50만 원. 자, 이거요. 우리 경미범죄죠.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구속 가능하죠. 주거부정.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영장체포의 경우에도 경미범죄 특칙이 있잖아요. 이때 주거부정 들어가요. 또 한 개 더 들어가죠. 영장체포는 뭐 출석불허, 그죠? 출석불허 그렇잖아요. 이번에 다음은 피해자신문과 참고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고지할 필요 없습니까? 고지할 필요 없어요? 예, 고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술권 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지받지 못했으니까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기만 그때게 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 뭐가 그래?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다 보장돼 있다 있잖아. 모든 국민에게. 그런데 이제 진술거부권이 기본권이라 해서 고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기본권이 되는 건 아니야. 고지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고지하는 거거든요. 피해자 신문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고지하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참고인한테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어야. 그런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조금 이렇게 꼬신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다음 이번에 피해자나 피해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뭐 바로 틀리다 그자. 피해자하고 피해자 아닌 자를 동시에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죠. 왜? 영상 녹화는 피해자 경우는 사전 고지고 피해자 아닌 자는 동의니까요. 이 둘을 동시에 적으면서 그 뒤에 사전 고지라고 해도 틀리고 동의라고 해도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감이 있으시라고요. 그래 빨리빨리 이러면. 그 다음 3번에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뻔합니다. 여러분. 누가 1인을 지정한다고요? 피해자가. 근데 이 피해자 자리에 검사 사형 들어가면 틀릴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피해자가 좋아요. 그러면 맨 뒤로 가서 수를 보세요. 검사 사형은 지정할 수 있다고요? 해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맨 뒤에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경관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 정신적 장애, 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피해자 법정 대리인 신청이 없더라도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동사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동, 장년, 장애, 그 다음 연령성 매국적 직권 신청이죠. 직권 신청 할 수 있다. 직권도 되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그 다음 3번에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범퍼 나왔네요. 범퍼. 우리 자동차 범퍼. 이거 뭡니까? 금정색 그랜저 승용차였어요. 그죠? 자 이거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행 직후에 현행범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 흉기요. 운전도 소지니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데 해당되는 준현행범이 된다. 따라서 영장 체포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렇게. 영장 체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여러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적 고지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교사 교장. 여러분 정규조 교사요. 여러분 이건 40분 정도 지났다고 했죠. 따라서 실행 직후 현행범인이가 아니가? 아니에요.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학교, 무학여고입니다.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는 인접한 운동장이었죠. 따라서 실행 직후 현행범인이 아니야. 이다. 라는 겁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4번 문제 고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친고죄의 고소를 1심 판결 선고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 이력이 없다. 이건 어때요? 1심 판결 선고 후라면 취소 이력이 없는 거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다음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이게 반의사 불벌죄죠. 처벌을 희망하는 사표시 철회에 관해도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1심 판결 선고죄까지만 가능해요. 상해 재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던 해에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죄로 공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공장 변경 우쭈고 저쭈고 필요 없습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공기판 때린다 이 말인데 틀리죠? 실제 재판해야죠. 항소심에서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볼게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불처벌 의사표시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다시 1심으로 돌아오면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 또는 친고죄 고소 취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안 됩니다. 근데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는 없는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1심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 불벌죄의 불처벌 의사표시가 가능하죠. 그다음 4번에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죠. 서면 또는 구술. 그다음 5번이요. 5번 여러분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그런 문제 지문 보이시죠?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2km. 이게 변호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시험 문제라고요. 변호사 시험 문제. 물론 한 개 더 있고 오지선다형 변호사 시험은 오지선다거든요. 근데 그런 오지선다형 문제로 나오는 것을 그냥 박스형 문제로 제가 바꿨고 그냥 나머지 하나는 형법과 형법 형소법 이게 종합형 이 지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맞지 않아서 빼버렸거든요. 자, 기억번에 체포의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용의자를 범죄 실행 직후인자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옳은 지문이에요. 이건 이제 틀린 지문으로 체크한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현행범은요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죠. 실행 중은 아니잖아요. 그럼 혹 실행 직후인가? 실행 직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접착돼 있어야 되죠. 장소가 1km 떨어져 있대요. 1km. 그럼 이건 장소로 접착돼 있다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실행 직후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즉 현행범인은 아니란 말이죠. 현행범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에 해당된다고요?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데 해당되는 준현행범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억번요. 현행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 맞고 미연번에 준현행범으로 영장 체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요이성기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맞고 수갑 채우기 전에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맞죠? 다 맞아요. 그 다음에 6번에 영심의 영장실질심사제도. 자, 1번에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장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장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체포된 피해자는 지취업 신문하는데 청구된 날의 그 다음 날까지는 신문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맞아요, 그죠?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맞고. 자, 이번에 피해자가 질병 걸렸을 때 연기 아니죠. 질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출석이 만약에
출석을 뭐 거부한다. 질병 거부해서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소 규칙 내용인데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날까지 신문이다. 연기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다음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실시할지 여부는 판사 대량이다. 틀리죠. 필요적 신문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필요적. 4번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하고 신문 시안 한다. 아니죠. 영장이 기각되면 효력 소멸하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언제까지 가요? 1심까지는 가죠. 자, 7번에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검사 또는 사경과 관한 피해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해야 한다. 맞죠? 그죠? 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가면 틀리고요. 그 다음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에 피해자 신문 참여한 경우에 부당한 신문 중이든 신문으로든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요. 신문 중에도 가능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신문 중에도 가능하다고요. 승인이 꼭 필요한가? 승인 필요 없어요. 의견 진술은요. 신문 끝난 뒤에는 할 수 있는데 신문 중에 하고자 하면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하죠. 근데 이의 제기는 신문 중이든 후든 제한 없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3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한 변호인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기재할 수 있다. 어때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검사 또는 사경관의 변호인 피해자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피해자 신문을 봤는데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참여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기관의 잘못된 이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투고 싶다. 방법은요. 이 수사기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원에 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가서 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준항고. 성은 준시오. 이름은 항고. 이건 아주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아직 술이 들켰나 봐요. 아이고 이 참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힘드시겠어요. 네? 뭐 그런데 왜 하겠노? 뭐 이 학원은 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내 학원이니까 바꿀 수 없어요. 참술의 모든 것들이 뭐 다 내 손에서 하는데 우리 볼록이하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학원을 떠나실 수밖에 없겠네. 들깬 거 맞다 그자. 자, 미안합니다. 썰렁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근데 이 여러분 4번을요 또 친구들이 막 질문한단 말이죠. 쌤 준항고 아닙니까? 준항고 아닙니까? 그래 뭐 준항고라고 뭐 어디 준항고라 돼 있는데요. 막 이렇게 알겠지? 이런 것을 이름하여 준항고라 불러요. 알겠죠? 때론 준항고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준항고에 대한 내용을 적기도 하고 같은 겁니다. 8번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사경관이 피해자를 구속할 때 10일 이내에 피해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피해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그죠? 우리 사경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니까 10일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10일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이제 검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의 구속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검사의 구속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검사의 구속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경이 구속이 끝나기 전에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의 구속으로 바로 이행된다고요. 마치 이어달리기 하고 릴레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릴레이하고. 됐죠. 그런데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10일 지나면 그때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풀어주고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연장도 안 되거든요. 사경은. 이번에 검사가 피해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경으로부터 피해자 인치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충. 자, 검사도 10일이잖아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10일 지나면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석방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로 끝낸다는 거 아니고요. 석방한 채로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제 검사는 석방도 이루고 기소하는 것도 이러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일반 범죄의 경우에 검사는 한 번 연장이 되거든요. 한 번 연장. 그 밑에 3번이죠. 10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1차에 안에서 갈 수는 있는 거다. 맞죠? 제4번에 검사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 지방원 판사 재판은 불복이 돼야 안 돼? 우리 첫날에부터 했던 거죠. 첫날부터 딱 체계를 잡았던 거잖아요. 지방원 판사 재판은 불복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 검사의 경우는 연장이 되는데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불복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원 판사 재판이 불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할 거예요. 오늘 예배적인 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그다음 9번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8번이 9번이네요. 9번. 고소불가분의 원칙. 1번에 형소법은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명문으로 규정.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때요, 이름들? 맞죠, 그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23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이거는 이론상 인정돼요. 이론적으로 인정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이르겠다. 그렇죠. 일부 하나의 범죄, 하나의 공에 바람을 넣어요. 일부에다가. 그러면 그 전부에 다 퍼지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 절대적 친고죄. 뭔데 여러분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절대적 친고죄라는 것은요. 누가 범죄를 범하든 간에 친고죄가 되는 이런 범죄를 절대적인 친고죄라고 하죠. 어떤 범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비사업이 있습니다. 모비사업. 그럼 절대적인 친고죄가 있다면 또 어떤 친고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누가 범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친고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범죄를 상대적이다.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죠. 어떤 범죄인데요? 재산죄입니다. 강도죄하고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 뭐 절도 그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절도. 자, 들어가 볼게요.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1심 판결 선고된 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 거다. 맞죠, 그죠? 우리 친고죄의 공범은요, 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한 놈. 그래서 자,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하면 그 전체가 한 놈이니까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를 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취소. 그렇죠? 그래, 고소면 고소, 취소면 취소. 또 하나 더. 취소를 못하면 취소를 못하는 거죠. 1심 판결 선고되면 취소 못하잖아요. 친고죄 공범 중 한 놈이 1심 판결 선고됐다. 취소 못하잖아요. 그러면 1심 진행 중에 있는 공범도 취소해 못하는 겁니다. 고소면 고소, 취소면 취소. 취소 못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맞고. 4번에 상대적 친고죄, 우리 재산죄요. 여러분 신분관계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오면요. 둘 다 신분관계가 다 있다면 이거는 친고죄 공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면 되거든요. 한 놈으로 취급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범 1위는 한 놈은 신분관계 있고 한 놈은 신분관계 없다면 신분관계 없는 놈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친고죄 공범이 아니야. 그러면 따로따로 가면 돼. 따로따로. 원래 형사 절차는요. 한 사람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친고죄의 공범은 이렇게 한 놈으로 엮어버리는 특별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분관계에 있는 자 없는 자니까요.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있다 했으니까 틀려요. 그 다음 10번 피해자신문. 1번에 여러분 동석하게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사경관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요. 신동 장년 직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동석하게 할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재량.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재량이다. 맞고. 2번에 직권 신청할 수 있다인데 하야한다라고 했네요. 맨 마지막에 하야한다. 틀리죠. 자, 3번에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약에 진술을 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죠.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술조서 증거를 격취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 진술조서 증거능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 이런 게 뭔데? 이거 나중에 7주차에서 우리가 할게요. 다 정리해 줄게요. 가서 이제 우리 할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피해자 신문 참여하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용하는 변호인 신문 참여에 거치하는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하여야 한다. 맞고요. 이것은 뭐로 바꾸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틀리겠죠. 자, 11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쭉 친동생을과 공모했다라고 했습니다. 친동생을과 공모했다. 친동생, 그러니까 시집가서 분간 누나 집을 자기 친동생과 공모해가지고 틀었답니다.
뭐 다이아몬드는 뭐 손을 대면 안 됐었는데 다이아몬드에 손을 댔대요. 누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노, 그죠? 그치?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평생도 한번 만져볼까 못 만져볼까 한데 이걸 갖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 바로 밑에 막내는 뭐 엄청 귀엽고 자기 밑에 동생을 만약에 고소했다. 그러면 그 고소는 자기 바로 밑에 동생에 대한 고소로 끝날까요? 아니죠. 왜? 이거는 둘 다 전부 다 신분관계 다 있지. 그럼 친구죄 공범이야. 그러면 한 놈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막내에 대한 고소는 둘째에 대한 고소, 둘째에 대한 고소는 막내에 대한 고소. 자, 막내에 대한 취소는 둘째에 대한 취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 가백에도 효력이 있다는 1번이 답이 돼. 여러분 혹 4번이 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이거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여러분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근데 뭐 친족 상돌이잖아요. 그걸 맞다 그래. 친족 상돌이 맞아. 근데 친족 상돌에는 1항의 상돌이가 있고 2항의 상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항은 근친이제 근친 가까울 근자 근친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은 형이 면제가 돼. 형이 면제가 된다고. 이건 친고죄 아니에요. 친고죄 아니고 이제 기소를 하면 형이 면제된다고. 그러니까 검사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아. 이거는 인적처벌 조각 사유거든요. 기소를 하면 유죄는 맞지만 형 면제가 들어진다고. 알겠지? 근친은 같이 살고 있다면. 그런데 원친은 뭘 원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족은 이거는 2항의 친족이거든. 이거는 친고죄예요. 친고죄. 고소가 있으면 기소를 해. 기소해서 처벌돼. 알겠지? 고소가 있으면 기소해서 형 면제되는 게 아니고 고소가 있으면 기소해서 처벌한다고. 이건 친고죄라고. 친고죄. 근친은 아예 형이 면제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검사가 기소를 안 해. 기소해도 형 면제예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친고죄고 고소 없으면 기소를 못하고 고소하면 기소해서 처벌한다니까. 여기 4번에는 형이 면제되어 있으면 틀리지. 12번 다음 사례의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했다 그자? 여러분 B는 뭔데? 연예인이지 연예인. 그치 연예인. 그리고 연예인은요. 이거는 유족이 아니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출판물에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죄지.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은 뭐 따로 가야 되죠. 그 따로 간 거 찾아봐. 밑에 선택지에 1번 2번은 답 아니지. 그 3번 4번 중에 답이겠네. 그 다음 그 옆에 C는 뭔데? 유족이지. 이거는 사자명예훼손이지. 그치 이거는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니까 공범이 한 놈이지. 같이 가야 돼. 같이 뭐로 같이 가야 돼? 공기판으로 같이 가야 되지. 공기판으로 같이 간 거 찾아봐봐. 2번하고 4번이다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 13번에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3번에 검사 또는 사용하는 긴급체포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발부하지 못한 때 적시석방하라. 그렇죠. 청구하지 않았다. 발부하지 못했다. 적시석방한다. 이번에 긴급체포 요건에 갖춘 여부는 사후에 밝힌 사정을 일처로 법원이 판단한다. 사후에 밝힌 사정을 일처로 법원 판단한다. 어때? 맞아요? 틀려요? 사후 법원 판단한다. 아니죠.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 통지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긴급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한은 피해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체포한 날부터 기간 계산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14번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청구된 날이 다음 날까지 신문해라. 그렇죠? 2번에 신문 도중에 판사유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렇죠?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 진술인데요. 신문 중에는 판사 허가를 얻으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죠. 문답 형식의 신문은 돼? 안 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공개 아닙니다, 여러분. 비공개. 우리 이제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일단 반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한 4군데에 4군데. 조금 더 확장하자면 한 6군데 정도 되고 좀 더 확장하자면 7군데 정도 될 수 있는데 보통 6군데. 6군데예요. 여러분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 공판이에요.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 공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판이란 글자. 공개 재판의 줄임말 공판. 공판 준비길.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공판 준비길.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공개. 공판길.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공개. 우리 전천해요. 자,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공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같은 말이거든요.
공개 비공개. 공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영장실질심사, 그다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공판이라는 글자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공개, 공개, 비공개. 기소 강제 절차,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같은 거거든요. 자, 공개, 비공개, 비공개. 수사 절차, 공개, 비공개, 비공개. 소년 보호 사건 심리, 공개, 비공개, 비공개잖아요. 여기 어디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모르겠어 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에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된 피해자를 신문할 때 공무의 불의 신문이나 그 밖의 세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러한 일들은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5번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요 이선 긴데요. 뭐라고 했노? 진술 거부권이니까 바로 틀리죠. 미란다 원칙에는 진술 거부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연번에 여러분 우리 장기 단기 나오면 뭐 좀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알겠죠? 장기는 단기로 바꾸고 단기는 단기로 바꿔요. 뒤에 가면 단기로 가야 옳은데 장기로 바꿔서 틀린 내용들 또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때 이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긴급 체포 이거 요건요. 긴장하셔야 된다 했어요. 긴장. 장기입니다. 장기 3년 이상. 단기라 했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단기 장기가 나오면 여기서 딱 멈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요.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이 정오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딱 한 글자를 놓쳐버리면 이 지문은 정오를 체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도 잘 키우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 안 되고요. 순간 집중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오답이 어느 위치에 걸리는지를 알고 그것을 찾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세요.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시라고요. 단기 했으니까 바로 틀리죠. 제가 알고 들어가잖아요. 네가 냈으니까 알고 들어가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인위적으로 그걸 빨리 키우시고. 디귿번에 사기관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성죄의 구속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 예, 틀리죠, 여러분.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한 놈을 동일 범죄로 다시 긴급 체포는 돼 안 돼? 안 돼요. 긴급 체포는 안 돼요. 영장 체포는요? 되죠. 영장 구속도 됩니다. 그 영장 구속돼요. 영장에 의해서 구속하는 것 위법하다. 틀려요. 자, 리얼번에 위법한 긴급 체포 추정에 작성된 피해자 신문 조서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다. 없죠. 위법한 긴급 체포인데 뭔 피해자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씁니까? 못 써요. 그다음 미연번 판례는 사법경찰리도 긴급체포권이 있다. 당연하죠. 사법경찰리 무시하면 안 되죠. 비연번에 검사 또는 사형관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는 지방관 판사의 체포영장 긴급체포에서 무슨 체포영장이에요.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 됐죠? 그다음 16번 다음 중 함정사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건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사 부축백이 나왔네요. 부축백이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부적이라 했죠. 부적.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인지 뭔데요?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나중에 체포했다요. 이거 뭔데? 자 적법이죠. 예,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적법이잖아요. 디귿번에 관련을 맺지 않았네요. 맺지 않았어요. 적법. 벌써 저기 맺지 인지 알겠다 너희들. 자 노래방 도우미 이건 막 하자 하는 김에 도우미 위법 네씨 욕 올라갔네. 요즘에 내가 욕이 나오더라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볼록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막 욕 아닙니까? 욕. 지금 이제 현직에 가 있는 엄청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여경인데. 그 친구는 볼록이가 너무 좋다. 볼록이가 뭐 좋노? 그거 뭐가 좋아? 했더니 스트레스가 풀린다 강의를 들으면 뭐가 풀리는데 욕을 하는데 욕하면 확 날려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내가 그래서 야 너 필기 합격해도 너 면접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지.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니도 조심해야 된다니. 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볼록이가 욕한 것만 그 영상 좀 따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 봐봐. 내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욕 확 날려주고
이거 자물 같으면 한번 욕 막 뱉어주고 그만할게요. 자, 보세요. 미연번은 이제 틀리죠. 왜? 무죄 판결에 들어가서 틀리네. 무죄 판결. 공기판이에요, 공기판. 또 최근에도 나왔어요. 또 이게 나오는 건 뻔해요, 여러분들. 그다음 17번에 고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그는 4번이죠. 고소 능력을 사표실 것을 요함으로 고소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을 의미한다. 아니죠.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 능력이 고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행위 능력 19세 미만요. 19세 미만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여러분 우리 구술 고소 가능하잖아요. 구술 고소하면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게 적법한 고소인가? 그렇다.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19번에 고소권자 아닌 자. 고소권자 아닌 자. 뭐 3번이겠네. 그죠?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이게 뭔데 이건? 이거는 간접적 피해자죠.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이 없잖아요. 20번에 불신 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불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 자, 검문 시 경찰 신분증을 제시 않았다면 위법하다. 이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맨 마지막에요. 내가 이건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싸이가 있대. 싸이가. 싸이가. 근데 이건 내 맞는 말인데 보여요, 여러분들. 맞는 말인. 어제도 어제 그 서울에서 한 친구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95점, 90점, 195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8개월 된 친구예요. 8개월 된 친구. 이 친구가 형소법원 1차, 2차 딱 이제 2달 딱 되고 한 번 시험이 있었거든요. 1차 시험이. 올 1일부터 시작했던 애인데 8개월 만에 합격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2달 지나고 한 주 내가 이제 복습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100점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2차에도 100점이 나왔어요. 수성법은.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래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일단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필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필기 합격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어볼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기회를 줘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형소법은 내가 익히 제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뭐 내를 또 좋아했겠죠. 자, 형소법은 익히 자기가 즐겨하는 과목이었다라는 말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바로 그게 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즐겨하는 과목인데 어떻게 점수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미친 거하고 지친 거는요 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열심히 해. 미친 놈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다음 지친 놈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치겠죠. 열심히 하자는데 뭔 지쳐요. 둘 다 열심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를 것 같아요. 미친놈은 항상 시글시글 웃고 있잖아요. 미친놈들. 엄청나게 열심히 뭘 하는데 항상 웃어. 지친놈은요.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온통 울상이야. 그리고 오만때만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미친놈은요. 그냥 즐거워. 나는 여러분들이 미친 이거 안 돼. 볼록이었으면 내가 했을 낀데 나는 여러분들이 미친 놈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바로 할게요.